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바로 어제 메이저 옥션이 있었는데요. 오늘 결과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렸는데 좀 생업이 바빠가지고 그랬던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전시나 이러한 행사들 같은 거는 많이 다녀왔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제가 영상은 못 올려도 오픈톡방, 제가 전시 소식을 공유하는 오픈톡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첫 번째 댓글에 링크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전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니까 편히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메이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 메이저 K옥션에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 우구원 작가님의 성경도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우구원 작가님의 작품을 한 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작품, 우구원 작가님의 에이스 작품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가 심지어 2억 원에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얼마까지 갈까 굉장히 기대해보면서 제가 현장을 또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하고 오늘 작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 윤병락 작가님의 작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지금 뉴욕에서 윤병락 작가님의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꽤나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윤병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옥션가랑 갤러리가랑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비딩이 엄청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비딩으로 작품이 판매가 되었다라는 점. 윤병락 작가님은 새삼 제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 2007년 불황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작가님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쭈루룩 이야기를 해보면 제이드킴 작가님의 50호 작품, 제이드킴 작가님의 꽤나 A급 도상 작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유찰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제이드킴 작가님은 좀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이드킴 작가님도 개인적으로는 취향이기는 한데 요즘 약간 옥션에서 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그리고 로카쿠 작가님의 골판지 작품, 골판지 작품 중에서도 꽤나 도상이 괜찮은 느낌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는 하나 비딩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로카쿠 작가님의 요즘 골판지 작품과 예전 골판지 작품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확실히 그런 화려한 색채가 지금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러한 좀 구형, 구작 같은 경우는 좀 비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선우 작가님의 50호 작품도 2,700만 원으로 낙찰이 됐는데 확실히 숲도상이 다른 뭐 별똥별 그리고 풍선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인기가 덜한 것 같다. 저번 달에 서울 옥션에서 나왔던 20호 작품이 3,000 초반에 낙찰이 됐던 걸 보면은 20호랑 50호랑 비교가 될 만큼 도상차가 좀 심한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찍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을 살 때 작가님의 네임도 중요하지만 작가님의 에이스 작품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우환 작가님의 도자기 작품이 나왔어요. 제가 도자기 작품을 꽤나 눈여겨보고 있고 저도 하나를 좀 해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완 작가님의 도자기 작품 중에서 파란 색깔이 두텁게 나와 있는 이 도자기 작품이 꽤나 인기 작품이란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보통은 1비딩으로 끝났어요. 그동안 1,100만 원 정도부터 1,500만 원 사이까지의 그런 가격 레인지가 나오고 보통 1비딩으로 끝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아무도 안 하면은 약간 끝나고 약간 애프터 경매로 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갔던 그러한 작품이었는데 좋게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 푸른 계열이 아니라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정치 색깔 아닙니다. 그냥 빨간색을 좋아할 뿐이에요. 빨간색 계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파란색이 아니라 붉은색 접시가 나오면은 아마 한 점 소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승원 작가님의 20호 작품이 1,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서승원 작가님도 사실 예전에 4호가 막 거의 1,000 후반 정도의 낙찰이 됐었을 만큼 굉장히 좀 가격대가 높은 작가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20호가 1,0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K옥션, 어제 K옥션 메이저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중견급 작가님들이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은 느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장이 좋아지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현 상황이 그러하다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배 작가님의 백호 작품이 1억 8,500, 뭐 수수료까지 하면은 2억 초반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모 갤러리에 좀 걸려있던 작품이었거든요. 저도 눈여겨보고 있던 그러한 작품이고, 세컨더리 시장에서도 잠깐 나왔던 작품이어가지고, 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간부는 뭐 적정가에 사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용 작가님의 120호, 꽤나 좋은 작품인데, 이 작품도 앞에 말씀드렸던 서승원 작가님처럼 약간 중견급 작가님들이 지금 약간 갤러리 옥션 시장이 조금 이 조정장인 같은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함부로 비딩을 사람들이 좀 많이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또 이유한 작가님의 약간 다이얼로그 시리즈는 저도 지금 구하고 있는데 못 구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수채화는 근데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수채화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그가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1억 초중반까지는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9천만 원도 유찰이 됐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거가 사실 뭐 엄청 푸른색, 엄청 붉은색 느낌이 아니라 약간 붉은 기운이 드는 약간 주황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좀 낙찰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유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렬 작가님의 70년도 A급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이제 뭐 톡방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누구는 8억 6천이 어디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비딩이 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전 좀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 작품이 예전에는 서울 옥션인가에 나와가지고 10억 이상 정도 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이건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도상이. 그래서 그때는 막 뉴스도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뭐 거의 호환 끝자락에 나왔던 작품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건 그래도 저도 뭐 8억 6천이라고 해도 비딩이 된 게 어딘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감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이거 좀 의외인데, 이배 작가님의 불로부터 15호. 저는 이 15호가 꽤나 경합이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7,400만 원에 낙찰이 됐으면은 뭐 수수료 이것저것 하면 한 8천 중반 정도의 낙찰이, 8천 후반 정도의 낙찰이 된 건데, 뭐 잘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더 경합이 붙지 않은 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종현 작가님의 이 작품도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좋았던 작품인데 유찰이 돼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독 제가 썸네일로도 뭐 꽁꽁 얼어붙은 이 경매 시장에 이배 작가와 우건 작가님이 걸어간다라고 아마 적어놨을 것 같은데, 이배 작가님의 유독 미디엄 작품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배 작가님의 붓질 그리고 불로부터 그러면서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다음은 미디움이다 라고 하면서 미디움에 관련된 수요가 반짝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옥션 때도 이러한 백호가 막 1억 초반 막 이렇게 막 낙찰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 K옥션 메이저에서는 미디엄은 힘을 쓰지 못했다, 대부분이 유찰이었다 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 시리즈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미디움도 인기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자체로는 미디움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 정도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번 옥션에 약간 라이징 그런 경매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이만익 작가님의 작품인데, 추정가는 시작가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시작가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낙찰이 됐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무려 8,4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점.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작품을 알고 계신 분한테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비딩이 됐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 작품이 커미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익 작가님의 약간 좋은 그러한 요소들이 작품에 많이 녹여들어져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공부도 할 겸 작가님의 이렇게 레코드를 쭉 찾아봤거든요. 2006년도에 비슷하게 8천만 원 정도 되는 낙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8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더 많은 공부를 이 시장에서 더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근태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게 30호가 1,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시작가는 아니고 한 번 더 비딩이 붙긴 했는데, 김근태 작가님도 그쵸, 이제 시작가랑 이제 옥션가랑 갤러리가랑 차이가 나는 중견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리고 옆에 이배 작가님 백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움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유찰이 이번에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배 작가님의 불로부터 4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엄청 크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보면서
누가 이거를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1비딩이긴 하지만 4억에 낙찰이 됐다라는 점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중견급과 좀 높은 작가님이죠. 이제 박서보 작가님의 30호 작품이 3억 원의 시작가였는데 이게 유찰이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박서보 작가님의 작품도 물론 레드가 인기 작품이기는 해요. 그리고 창이 있는 게 조금 더 인기 작품이기는 하나, 그래도 3억 정도면은 좀 리즈너블한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1비딩도 안 들어온 건 좀 충격이었고, 지금 저한테도 있는 작품 중에 박서보 작가님의 100호, 120호가 5억 중후반으로 나와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100호가 5억 중후반이면은 이걸 수수료 주고 사면 3억 중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좀 다양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작가님도 김태호 작가님의 100호는 좀 유찰이 된 경우는 많아도 이런 30호 정도는 비딩이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는 비딩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K옥션의 이번 메이저가 좀 결과를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약간 그 시작가로 올 경매가 되면 얼마, 추정가로 얼마가 되면 얼마,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 좀 밑도는 경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운 결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태호 작가님의 이러한 소품 같은 경우는 그래 낙찰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배 작가님의 미디엄 세 작품은 다 유찰이 됐어요.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죠? 이배 작가님의 붓질은 없어서 못 구하고 있는데 이배 작가님의 미디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결과 차이가 좀 난다라는 게. 그리고 데이비드 오코니 작가님 같은 경우도 파다가 3점이 나왔는데 3점 다 유찰이 됐다. 좀 충격이에요. 데이비드 오코니 가운데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짜 호황 시작 때는 막 3, 4천까지도 거래가 됐던 그러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시작가에도 비딩이 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파나 시장도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카쿠 작가님의 원형 작품이 이제 1억 2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로카쿠 작가님의 이러한 빨간 소녀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이 작품의 비딩에 참여한다라고 하셨었는데 확실히 좋은 두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시토모 나라의 요 작품, 이거는 시작가가 낮아졌어요. 원래는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경매 시작하고 받기 바로 전에 8,4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서면이 막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게 딱 적당한 시작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워낙 작았어요.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시작가로 하려면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작품이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작품도 제가 아는 분이 아마 낙찰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가져가신 것 같다. 왜냐면 1억 2천만 원의 시작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작품을 참여를 안 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 가져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로 요 작품이죠. 우건 작가님의 100호 성경 시리즈 2021년도. 그러니까 우건 작가님이 2021년도에 성경 시리즈를 좀 많이 그리셨어요. 그때 막 개인전도 하고 페어도 하면서, 그때 이후로 작년 개인전까지 성경 시리즈가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아트페어에 뭐 간혹 한두 점씩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그리고 성경 시리즈 작품을 찾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성경 시리즈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꼭 좀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A급 성경 시리즈가 많이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저도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호황 때는 오히려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경합을 더 많이 붙고 가격이 높게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불황 시장에서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좀 A급이 아닌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우구건 작가님의 좀 아쉬운 시리즈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딩도 좀 아쉬운 경우가 많았고, 근데 이렇게 A급 작품이 나와서 저도 기대 반, 걱정 반. 왜냐면 보통은 시작가가 1억이었어요. 근데 이건 시작가가 2억. 그럼 1비딩만 때려도 2억 3천. 그러면 지금 리세일 시장에서도 약간 적정가가 2억 3천이니까 한 1비딩만 해서 사도 좀 괜찮은 가격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만약 이 유찰이 되면은 리세일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게도 경합이 조금 붙으면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 정말 한숨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안도의 한숨을 제가 쉴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우공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잘
낙찰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구작이잖아요. 그럼 신작은 조금 더 높은 가치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안 주시는 분들 중에 3억을 부르는 분도 있어요, 작품을. 근데 그 작품을 제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달을 못 드리는 건데, 뭐 나중에 성경 시리즈 중에 뭐 작품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문의 주시면 제가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I hate 모닝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것도 약간 낙수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I hate 모닝 시리즈 중에 말보다는 강아지들이 보통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 시리즈는 저번 옥션 때는 9,500인가에도 유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억인데도 비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우건 작가님은 늘 응원해요. 자, 그리고 옥승철 작가님의 오랜만에 헬멧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 옥션에도 한 작품이 있고 K 옥션에도 한 작품이 나왔는데, 서울 옥션은 컬러풀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가가 훨씬 높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노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유찰이 된 다음에 애프터 경매로 뭐 수수료를 할인하던 작품가를 조금 더 낮추던 형태로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누가 1비딩으로 가져갔다. 잘 가져가셨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태임 작가님도 확실히 구작은 조금 인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작은 바탕색이 조금 또렷하다 보니까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오타 작가님의 이 작품은 1,400만원 시작가에 낙찰을 해가셨어요. 이건 제가 왜 했냐면, 시오타 작가님의 정말 기가 막힌 도상이 하나가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제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코 코바야시 작가님,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엄청 인기 많았던 작가님인데, 요즘은 조금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우고론딘의 요 작품, 소품 작품, 요거 조금 충격입니다. 5,200만 원이면은 진짜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갤러리 가격이 7,000, 그리고 보통 리세일에서 이제 구하는 분들이 한 6,000 정도로 구하는데, 이 작품을 만약 그렇게 하면은 6,000대로 사갈 수 있는 거니까 되게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비딩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좀 아쉬웠고, 니콜라스 파티의 요 작품, 니콜라스 파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정물화와 이런 좀 수채 풍경화 같은 느낌이 아무래도 좀 인기가 있는 작품이다 보인데, 요 작품도 꽤나 귀엽긴 했는데 이렇게 1비딩으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지 콘도 작가님 3억 2,700만 원. 조지 콘도 작가님의 작품도 세컨더리에서 좀 찾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무슨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전을 했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있는 건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요즘 꽤나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고 작가님의 요 원형 작품, 요 작품도 꽤나 인기 작품이 많아요. 이건 파나로도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원화로도 비딩이 이루어졌다는 점 한번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K옥션 메이저를 현장 가서 또 느낀 게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 좀 차가운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들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서면에서 이렇게 낙찰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서면도 옥션 당일날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월 달부터 바마 부산부터 해가지고 아트 부산, 그리고 홍콩 아트 바젤, 이렇게 지금 3월 뒤로부터 해서 굉장히 큰 페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총알을 충전하느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옥션은 굉장히 추운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배 작가님과 그리고 우구건 작가님은 약간 선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상으로 지금 다 찍지는 못하지만 전시는 계속 가고, 이 영상 찍고도 제가 지금 다른 곳에 전시를 보러 갈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제가 오픈톡방으로 영상을,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신 분들, 공짜예요. 뭐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오픈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정보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